Hello everyone. This is Brian. 네, 이번 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죠. Aristotle defined art as the realization of a true idea in an external form. 아리스토텔레스는 defined라는 단어는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은 define A as B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를 B로 정의하다. 예술을 realization이라는 것은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realize가 실천하다, 실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ove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true, 진정한 자, 요걸 저는 아이디어이지만 그 그리스에서 나왔던 어원 이데아라고 읽어볼게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술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구나. 진정한 그 진리를. 근데 이는 external form입니다. external이란 단어도 여러분들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중요해요. 외적인 형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 갑니다. He traced it back to human beings' inherent love of imitation and to the pleasure we feel in recognizing likenesses. 네, 내용 자체가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제가 비유적인 설명을 잘 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He traced it back. 자, trace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를 거슬러서 올라가다,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he traced it 그것을, 즉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술이죠. 예술을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갔어요. back 다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to human beings inherent love.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inherent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본질적인 모방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모방을 좋아한다라는 것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인간은 원래 모방을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to가 나왔고 여기도 이제 to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o가 지금 두 번 나왔고 traced it back to 그 다음에 traced back to예요. 그리고 pleasure라고 하는 것은 기쁨인데 we feel 우리가 느끼는 기쁨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기쁨까지도 도달해 본 거예요. 다시요. 두 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쭉 추적해 봤더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인간이 모방을 아주 본질적으로 좋아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likeness라고 하는 것은 비슷함이거든요. 예, similarity예요. 비슷함. 비슷함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pleasure, 어떤 기쁨, 즐거움이 있더라. 이걸 알아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세요. 인간은 원래부터 모방을 좋아한다. 근데 비슷함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기쁨까지도 결국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큰 그런 아이디어를 잘 잡아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어민의 발음 들어보죠. Art, however, is not limited to simply copying. 그래서 아까 여기서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모방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copying을 썼어요. 그래서 art, however, 그러나 예술은 is not limited. limited라는 단어는 제한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copying, 복제, 뺏기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 다시. 예술은 뺏기는 것만 다가 아니다. 그거 말고 뭔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인간은 모방을 좋아하지만 모방만 있는 건 아니다. 예술에 있어서.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t idolizes nature and perfects its incompleteness. 네, 모방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술은 이 예술은
idealizes. 자, idealize라는 표현 이거 굉장히 한국어로도 어려워요. 이상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 큰 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거의 동의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해 놓은 사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dealize 한번 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idealize라고 하는 것은 상상한다, 그리고 represent, 어떤 나타낸다, 무언가를 혹은 어떤 사람을 as, 뭐뭐로서 as being perfect, 완벽하고 더 나은 것으로 이제 표현하거나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A라는 사람은 만약에 1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약 80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80점인데 약간 90 한 5점 정도로 약간 부풀린 거. 이게 결국에는 이상화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게 만들다라는 개념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모방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좀 좋게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it's incomplete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incomplete 자연이죠. 자연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술은 자연을 숭배했다. 자연을 굉장히 좀 추종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번에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예술은 자연을 숭배시하고 자연의 부족한 부분들을 포장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잠 온단 말이지. 예. 근데 일단은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글도 나중에는 읽어 내려가야 돼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머릿속에 뭐 정리해야 돼요? 아, 예술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인 형태로 어떤 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 인간은 모방을 좋아한다. 원래부터. 그리고 비슷함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사람에게 있구나라고 찾아냈다. 그러나 예술은 단지 뺏기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예술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연을 이렇게 좀 추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연이 불완전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좀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 It seeks to identify the universal element in the individual experience. 네. It seeks to identify the universal element in the individual experience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예술이죠. 예술은 identif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좀 구별하고 알아차린다라는 뜻입니다.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다라는 뜻으로 check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시면 돼요. seek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try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universal element,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In the individual experience, 개인적인 경험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별적인 것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할 거야 라는 보편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약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침소봉대? 약간 좀 조그만한 거를 부풀려서 좀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할게요. 개인적인 경험, 즉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를 찾아내려고 한다. 뭐가?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The distinction between poetry and history is therefore not that the one is written in rhyme and the other is not. 네. The distinction between poetry and history is therefore not that the one is written in rhyme and the other is not. 자, distinction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쉽게 표현하면 또 무슨 뜻이냐면 차이예요. differenc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이. 구별이라는 뜻.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difference. 차이라고 하세요. 즉 시와 역사 사이의 차이는 그러므로 it's not that 이하가 아닙니다. That the one is written in rhyme. 하나는 운율, rhyme이라는 단어는 운율이죠. 운율로 쓰여지고 자, 당연히 시는 운율로 쓰여졌을 거란 말이지. 요 녀석은 요거랑 관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역사, the other. 역사는 여기서 the other는 역사예요. 역사는 운율로 쓰여있지 않다.
라는 것만이 차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The distinction is that history documents only what has actually happened, while poetry depicts things in their universal character. 네, universal이란 단어가 여기서 두 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자,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 한번 등장했고 여기서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쫙 표시해 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미리 표시해 둔 건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 볼게요. The distinction, 구별,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그 차이는 도대체 뭐냐? History, 역사라고 하는 건 documents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동의어로 record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R-E-C-O-R-D. 이 단어랑 동의어가 되고요. R-E-C-O-R-D. 그러니까 역사는 오직 only what has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난 것만 기록을 하는 반면 while 반대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depicts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와 요 단어가 약간은 대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라고 하는 것은 in their universal character. 자, universal이라는 단어가 아까 보편적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자, character라는 단어는 여기서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특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술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시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시는 결국 뭐다? 뭐라고 볼 수 있다? 시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술은 아까 약간은 좀 과장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인 특징으로 뭔가를 설명한다라고 하니까 이 universal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이렇게 지워서 출제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경남외고 쌤이 내 강의 못 보겠지만 보신다면 요거 또 시험에 안 내겠지. 예,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잘 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 Poetry is therefore more philosophical and more elevated than history. 네, poetry is therefore.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싹싹 다 지워볼까요? 자,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은 그러므로 시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philosophical, 더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다라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철학적이다라는 말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뭔가 종잡을 수 없어. 약간 사차원이야. 그러니까 시는 철학적이고 elevated.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높을 고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하다. 예, 더 숭고하다. 결국 이 두 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꼭 표시해 두세요. 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왜 시가 philosophical하고 왜 시가 elevated 하냐? 왜냐하면 universal이란 단어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universal이란 단어에 굉장히 모든 걸 포괄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이면서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낮지 않고 높다라는 개념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워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찾으시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Such poetic representation may depict humans as being either better or worse than they generally are. 네, such poetic representation, poetic이라는 단어가 위에 있는 좀 전에서 봤던 poetry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이건 시고, 이거는 시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적인 표현, representation은 표현입니다. 그러한 시적인 표현은 자, depict A as B가 나왔어요. A를 B로 묘사하다. 인간을 as being either better, 더 낫거나 그 다음에 being worse, 더 나쁜 것으로,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으로 묘사할지도 모른다. than they generally are.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보다. 자, 이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 소, 봉, 대라고 얘기했지. 잠깐 여기서 침, 그 다음에 소, 봉, 대. 이 단어를 잘 모르시면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찾아줘야지. 자, 짠. 자, 보자. 침소봉대. 자,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린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약간은 모기한테 물렸는데 엄마 어떡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침소봉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침소봉대 하다라고 하는 것도 별일도 아닌 것을 크게, 그러니까 약간 확장하고 약간은 좀 부풀린다라는 개념으로 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 universal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 알겠지? 자, 그 다음 들어봅시다. Comedy, for example,
imitates the worst examples of humanity because it takes what is low and shameful and makes it into something laughable and comic. 네, 결코 쉽지 않은 지문이고요. 빨간색을 표시해 둔 건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comedy, for example. 자, comedy라고 하는 것은 희극이라는 뜻입니다. 희극. 예를 들어서 희극은 모방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모방한다라는 단어 나왔었잖아요. 희극은 모방합니다. 뭐를 모방합니까? 인간의 최악의 예를 모방합니다. 모방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예술이네. 맞지? 이거 예술이다. 즉 예술의 한 분야인 희극은 인간의 최악의 예를 모방합니다. 왜냐하면 it takes what is low and shameful and makes it into something laughable and comic. 자, 희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 low입니다. 낮다. 자, 낮다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낮다, 좀 저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저급하고 shameful, 수치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예요. 것을 take, 선택한다. select의 의미가 되겠고요. 선택해서 자, 3인칭 단수. 다시 희극은 좀 저급하고 뭔가 좀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걸 이제 선택을 해서 그것을 into something, 무언가로 만드는데 laughable and comic. 네. 뭔가 좀 우스꽝스럽고 comic, 뭔가 좀 웃긴 거 있죠. 네. 뭔가 좀 우습고 약간의 comic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좀 희극적인 걸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할 때 해학적이다라는 말 들어봤죠. 해학적이다. 그 다음에 풍자적이다라는 말 들어봤죠. 예, 나 국어쌤은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표현이 있죠. 웃음으로 눈물, 그게 바로 해학적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은 비꼬는 게 있으면 풍자고 비꼬는 게 없으면 이제 해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인간을 더 좋고 더 나쁜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실제보다 약간 침소봉대해.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희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제일 안 좋은 예를 가져와 오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저급하고 좀 부끄러운 것들을 선택을 해갖고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Tragedy, on the other hand, is the representation of serious or meaningful actions.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중요하지. 자, 반대로라는 뜻이 나왔어요. 반대로 tragedy. 자, 비극입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에도 비극 있죠. 예. 반대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serious, 진지하고 meaningful, 의미 있는 actions, 행동을 representation,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 봐. 비극은 진지해. 의미가 있어. 희극은 저급해, 부끄러워. 오케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개념. 여러분 정리해야 돼. 자, 오른쪽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 자, 너희들이 노트나 아니면 이런 것도 다 좋고 다 잘 정리해봐. 자, 희극은 어때? 희극은 최악의 경우를 모방해. 그리고 약간 소재가 저급하고 약간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이거 가지고 얻는 거야. 좀 웃자, 해학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갈 수 있고. 비극은 어때? 아주 진지해. 그 다음에 의미 있어. 가볍지 않아.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t portraits 읽어볼게요. It portrays events which create fear and pity in the minds of the audience. 네, 중요하죠. It portrays.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fear, 두려움. 그리고 p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민입니다. 어떡해 이런 거. 예, 두려움과 연민을 만들어내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In the minds of the audience. 예, 청중들의 minds, 마음속에. 오케이? 네, 청중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럼 비극은 어때? 비극은 사람의 마음을 울려. 오케이? 요거야. 사람의 마음을 울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무서움도 나타내는 거야.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in the arousal 들어볼게요. In the arousal of these feelings, the artist seeks to purify these emotions
and draw out the sympathies of the audience. 네, in the arousal of these feelings, 이러한 감정을 자, arouse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다라는 arouse arouse의 이제 명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깨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arouser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네, 없어진다. 학교 선생님 낼 거야. 자,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다시요. 이러한 감정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다시요. 이러한 감정을 일깨우다 기억해. 예. 일깨우는 데 있어서 the artist 네, 예술가는 seeks to 아까 try네. 예. 정화하다. purify라는 단어는 정화하다입니다. 감정을 다 씻겨 내려보내는 거. 이러한 감정을 씻겨 내려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draw out sympathies. sympathies가 자 이거 지워보자 이제. 지워보면 이 단어하고요. 위에 있는 이 단어랑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청중들의 동정을 draw out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디서? tragedy에서. 근데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 뭐였어? 이거지.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랑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it is thus 그러므로 그것은 passion이라는 것은 이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열정. 비극은 뭐 감정도 될 수 있겠고요. 예, 감정이나 열정의 빈칸이다. 자, 그럼 뒤에 거까지 볼게요. Whereas art generally universalizes particular events, tragedy depicts passionate and critical situations to take the audience outside the selfish, individual standpoint and connect it to the broader human experience.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쌤이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봅시다. 네, 목소리 집중하고 졸면 안 돼. 자, art 예술은 자 지웁니다. 예술은 generally 일반적으로 universalize 보편화시킨다. 특정한 사건을 보편화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술은 특정 사건을 갖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보편화하는데 반해 tragedy 비극은 depicts passionate이라는 단어 강렬하고 critical 어떤 비판적이고 위험한 situation 상황을 나타냅니다. 왜요? The audience take는 데려가다지 이 청중들을 outside the selfish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관점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connected 그것을 뭐랑 연결하냐면 broader human experience broader도 중요해요. 한층 더 넓은 인간의 경험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정리해야 돼. 다 지운다? 자, 봐. 머릿속에 넣어. 예술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다라고 보편화시키는 약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지. 근데 예술의 한 분야인 tragedy,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은 좀 다르다는 거야. 강렬하고 어떤 좀 심각한 상황, 비판적인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관점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좀 더 broader, 넓은 인간의 경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넓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좀 강렬하고 비판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가미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들어볼게요. It is thus a curing of the passions. Whereas art generally universalizes particular events, tragedy depicts passionate and critical situations to take the audience outside the selfish, individual standpoint. 네, 이 사람이 지금 답을 말해버렸는데 일단은 답은 넘어갑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this is부터 들어볼게요. And connect it to the broader human experience.
This is similar to Aristotle's explanation of the use of highly passionate music in the worship of the Greek gods. 네, this is similar to Aristotle's explanation of the use of highly passionate music in the worship of the Greek gods. 자, 이것은 similar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비슷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과 비슷한데 어떤 설명이었냐면 매우 passionate, 강렬한 음악을 사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과 비슷하다. 어디에서?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강렬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It provides an outlet for religious fervor and consequently steadies one's intense religious feelings. 네, it provides an outlet. outlet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outlet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따위의 배출구란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 게임이라면 computer game is the outlet that I can release my stre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fervor라고 하는 건데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 또 바뀌었죠. 종교적인 열정에 대한 배출구를 제공하고 consequently 그 결과 이 단어는 as a result라는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그 결과 steadies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 안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또 나왔어요. 강렬한 종교적인 감정을 안정시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도대체 여기까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비극의 특징과 비극과 음악의 공통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써봐 드릴게요. 여기는 잠깐만요. 네,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써봐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 이 단락은 비극의 특징과 그 다음에 비극과 음악의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근데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보자고. 자, 예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중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아직 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푸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뭐가 틀렸어요? 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4번입니다. 자, 예술은 자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을 이상화하며 불완전함을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이게 사실 단어가 좀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건데 curing이라는 단어는 어떤 치유라는 뜻이고요. renewal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하는 거를 말하죠. 예, 뭔가 개선, 갱신. parod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간 좀 풍자 같은 느낌 있죠. 그거. denial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부인. 그 다음에 development라는 것은 발전이라는 뜻인데 왜 이게 정답이 curing이 되냐면 자, 봐봐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들을 이제 이렇게 딱 정화시킨다고 했고 동정심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종교 음악도 인간의 감정을 완화시켜 준다고 했죠. 자, 보세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조금 누그러뜨려 주는 배출구를 제공하고, 그죠?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을 조금 더 순화시켜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어디 그게 있었습니까? 자, 볼까요? 예, purify 해주고 동정심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약이네. 그러니까 medicine과 같은 역할이다 보니까 curing이라는 단어가 맞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윗글의 밑줄 친 it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윗글의 밑줄 친 it 둘째 단락, 오케이. 둘째 단락의 it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둘째 단락.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밑줄이 잠깐 여기 찾을게. 자, 둘째 단락에 여러분 책에 지금 제가 요걸 책을 이제 강의할 수 있는 편집 자료로 가서 지금 책이 없는데 둘째 단락에 들어가야 되는 밑줄 친 it가 가리키는 것은
audience, 청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the audience가 정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술형 4번.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비극과 종교음악이 가진 공통 기능은 무엇인지 20자 내외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은 격렬한 감정을 배출시켜서 평정심을 찾게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죠. 바로 이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It provides an outlet for religious fervor and consequently steadies one's intense religious feeling. 몇 단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예, 몇 단으로 쓰라 그랬어요? 네, 20자 내외. 근데 우리말로 쓰라 그랬죠. 우리말로 쓰라 그랬으니까 영어로 쓰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써야 돼요? 격렬한 감정을 배출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평정심을 찾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극과 종교음악이 가지는 공통 기능. 오케이.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예술, 문학 이쪽을 봤는데 한번 보지 마세요. 저도 이거 수업 준비하기 전에 여러 차례 지문을 많이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제 강의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강의 30분 걸렸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This has been Brian. Bye bye.